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오늘 아침에 예측을 좀 했었던 내용입니다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 LA 콘서트 현장 최초 공개.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임영웅님의 감회가 남달라도 굉장히 남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걸 좀 큰 화면으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죠? 내일 공연하게 될 이곳은 바로 돌비 시어터.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돌비 시어터에 돌비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작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비 시어터인 건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쭉 입장하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때 이제 뒤에 있었던 분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매니저분 같기도 하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관계자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이 다 물고기 뮤직 소속사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여기 보니까 임영웅님의 차량에 에스컬레이드도 탁 위치를 했죠. 어찌됐건 이렇게 차량에서 내려서 임영웅님이 탁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뭐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가슴 벅차겠지만 이 모습을 본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얼마나 가슴 뛰고 아마 벅찼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굉장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선공개 영상 속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영웅시대분들이 너무나 설레어할 임영웅님의 LA 첫 콘서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죠. 아마 요번 2탄 본편에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혹시 못 가셨던 분들이 좀 더 보면서 신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아마 한가득 담겨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마다 참 가슴이 뛰고 벅찼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딱 이렇게 입장을 해서 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뒷자리에 위치한 주차장인데 여기에는 이 돌비 시어터 관계자들 또는 뭐 공연할 사람들이 아니고선 이쪽에 주차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이쪽 내부로 쭉 들어와서 마치 헐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세트장처럼 이렇게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곳하고는 그 느낌이 또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러한 말을 하죠. 야, 내가 여길 들어오다니 20대 때의 임영웅은 과연 33살이 되어서 이곳에 입장할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향기마저 현장에서 나는 향마저도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임영웅님이 직접 나레이션을 해서 멘트를 치는데 이게 막 억지로 막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거나 억지로 막 느끼하게 굵은 목소리를 낸다거나 또는 뭐 멋진 척을 한다거나 그런 느끼함이 1도 없습니다. 정말 전문 성우 배우답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임영웅님이 항상 노래를 불러왔을 때처럼 그 말하는 그 느낌, 그 톤 그대로 굉장히 샤베트처럼 부드러운 느낌으로 촥 멘트를 하는데 이거 왜 KBS에서 이걸 제작할 때 임영웅님이 직접 나레이션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됐건 이 공항에서 입국할 때, 그러니까 출국할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 LA에 입국할 때도 꾸밈 없이 이렇게 수수한 모습으로 돌비 시어터 현장을 걷는 임영웅님의 이 모습이 흔한 말로 간지가 난다, 멋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 팬으로서도 너무 뿌듯했고 임영웅님 스스로는 얼마나 가슴 벅찼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정말 제대로 촬영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임영웅님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 방향 쪽으로 계속 카메라가 백스텝
뒤로 이동을 하면서 들어오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촬영 기법 하나하나가 뭐 단순히 유튜브라던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방송국에서 작정하고 만들어낸 특집 프로그램 다웠다. 이런 앵글 하나하나, 카메라 각도 하나하나도 다 고민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놀랐던 게 여기 딱 나오죠? 아티스트, 그리고 뭐 CJ ENM, 그리고 물고기 뮤직,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동할 만한 곳에 다 이렇게 영어로, 한국말로 임시 이정표가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임영웅님의 가슴이 너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CJ ENM 관계자들까지 이런 쟁쟁한 한국의 기업과 자신의 소속사와 자기 스스로가 미국 최대 공연장이라 할 수 있는 LA 돌비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가슴이 뛰죠. 자, 더불어서 쭉 걸어가면서 임영웅님이 한동안 말을 잃어요. 제가 볼 땐 이때에 느껴졌던 만감이 굉장히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임영웅님이 첫 콘서트를 열었던 곳은 굉장히 규모가 작았어요.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 거의 소극장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거기에 정말 많지 않은 분들이 모이셨지만 임영웅님은 팬미팅 때도 그리고 그 첫 콘서트 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400명이 4,000명, 4,000명이 4만 명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근데 뭐 잠실 주경기장이 시기적으로 안 맞았을 뿐 고척 스카이돔에서 수만 명의 관객들을 한 방에 모집을 했고 나아가서는 이 돌비 시어터는 몇천 명 정도의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LA 돌비 시어터라는 장소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묵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임영웅님이 쫙 이동을 하다가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들 엄청난 오스카 시상식이 열리는 이런 장소다라면서 이때 역대 열렸었던 이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쫙 이렇게 이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통로에도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업적이 서려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이 LA 돌비 시어터 자체에서도 충분히 보여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동하면서 임영웅님이 이런 엄청난 미국 방송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됐었구나 라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야, 내가 이런 곳에서 정말 공연을 하는 건가? 그것도 단독 공연을?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겠습니까? 쭉 이동을 해서 들어가 보면서 임영웅님이 진짜 야, 내가 여기서 공연을 하는구나. 쭉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탁 나온 것이 너무나 예쁜 정말 오페라 장소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LA 돌비 시어터 내부를 들어오게 됩니다. 음향 같은 것만으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들어오자마자 야, 여기 진짜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 자신이 공연을 하는 것도 너무나 가슴 뛰지만 아무래도 영웅시대 분들이 이 장소에 함께 가득 모여서 자신과 노래를 즐긴다라는 그 상황 자체에 너무 가슴이 벅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임영웅님이 특히나 이 과거 무명 시절 때도 그 작은 공연장이라 할지라도 음향 상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A 돌비 시어터는 음향만큼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니까 그것에 너무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사도 오래됐죠. 클래식하죠. 그리고 공연장도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예쁘게 구성되어져 있고 임영웅님이 이러한 말을 하죠. 야, 기타를 치는 것 뿐인데도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훌륭한 곳이다. 라면서 가슴 뛰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이 공연장에 서는 것도 너무나 가슴이 뛰지만 영웅시대 분들을 이런 곳에 초대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 임영웅님에게는 너무나 심장이 벌렁벌렁 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에서는
LA 콘서트의 전반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준비 과정도 준비 과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공연 장면도 이 임영웅 101 다큐멘터리 때 보면은 이 콘서트 때의 노래 무대가 여러 무대가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1편 때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듣지 못해서 아쉬웠던 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콘서트장과 같은 편이 되지 않을까. 물론 LA 콘서트 전체를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겠지만 제가 볼 땐 몇 개 노래의 무대는 충분히 선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요번에는 임영웅님의 신곡이 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번 2편은 그야말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게 되는 가장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고 가장 설레어하는 이런 무대의 모습들이 한가득 우리의 눈을 채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LA 콘서트 현장을 또 KBS에서 이렇게 단독 특집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큐 형태로 담아냈으니 이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우리의 눈에 수놓아지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번 1편 때도 아니 좀 볼만하니까 방송이 끝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이 순식간에 끝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신곡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진짜 이번 토요일만큼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참 이상하게 공휴일이 많습니다. 근데 6월달 아시다시피 6월 6일이 또 현충일이잖아요. 의미 있는 날이지만 어찌됐건 연휴로서 요번 주말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토, 일 대체 공휴일 월요일날 쓰는 경우까지 있으면 월, 화 최소 4일에서 5일까지 쉬는 해외여행을 또 간다고 해요. 저번 주에도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하필이면 연휴 기간에 겹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임영웅님의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일반 시청자들, 대중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아쉬운 기간이 요번 주까지도 이어집니다. 다행히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런 연휴가 없어요. 하지만 요번 2편까지는 좀 연휴 기간을 탈 수도 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신곡이 발표가 되고 월요일날 음원에 등록이 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내로 전체 타임테이블 스케줄표가 나오면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편이 끝날 때쯤이면 바로 2집 앨범 공개와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뭐 설레일 수밖에 없는 6월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2편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외로 놀러를 가신다 할지라도 그 주변 지인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의 영향력을 좀 설명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안 그래도 설명 많이 하고 계실 분들이 정말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지금 뭐 KBS 한국방송, KBS 엔터테인먼트, 뭐 KBS 유튜브 채널이라는 곳에서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이 여기저기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열심히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홍보하거든요. 정 못 보면 그 해외에서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웨이브로라도 봐라. 웨이브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저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임영웅의 요원 마이 리틀 히어로 2편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신곡 발표까지 있는 만큼 일반 대중들에게도 굉장한 설레임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이야기가 뭐 지금 MBN, MBC, 연예, 뭐 JTBC 모든 방송 언론사에서 지금 기사를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번 2편도 대박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성공개 영상들도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조회수가
쭉쭉쭉 상승이 됩니다. 먼저 공개됐었던 임영웅님의 선공개 영상 조회수만요, 55만, 70만, 53만, 정말 조회수가 빵빵 터집니다. 야, 선공개 영상들만으로도 조회수가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유튜브 파워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마저도 공개한 지 6개월 만에 1,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에서 공개될 임영웅님의 신곡은 또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될까요? 아마 기존에 나왔었던 이 임영웅님의 노래 앨범들을 보면 신곡이 나올 때마다 이 조회수 상승폭이 막 배수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번 2집 신곡은 더 대중성을 띈 노래가 발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죠. 뭐 이건 전문가들 또 저와 같은 유튜버들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2집 신곡이 공개가 됐을 경우 그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도 어마무시한 속도로 증가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 2편과 지금 말씀드렸던 요 임영웅님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처럼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도 대폭등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요, 드디어 151만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파워가 신곡이 발표될 경우, 그리고 또 저렇게 2편만이 아니라 뭐 3편, 4편, 5편 계속 마이 리틀 히어로의 선공개 영상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영상들의 조회수까지 합산이 되면서 아마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 2집 신곡 발표와 마이 리틀 히어로 이 두 가지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구독자가 지금 151만 명, 1만 명이 증가했지만 아마 엄청난 숫자로 폭등할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간은 제 생각이지만 2집 발표와 전국 투어 콘서트가 딱 시작이 되면 그때 또 구독자가 뻥 하고 널뛰기를 하지 않을까. 요런 예측을 또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는 수많은 동료들, 또 관계자들이 존재하죠. 근데 임영웅님이 선물을 줬고 또 임영웅님이 선물을 받은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한 탑6 멤버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이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 아시다시피 첫 예능 방송 프로그램도 방영이 되고 있고 2집 신곡도 앞두고 있는데, 자, 이때 보니까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 첫 출연 때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많은 팬들은 6월달, 바로 6월 5일날 발매하는 신곡과 더불어서 그 주에 방영될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제대로 된 출사표를 던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 때도 바로 MBC 쇼 음악 중심의 첫 출연 당시입니다. 이 당시 때 영탁님이 이렇게 임영웅님에게 화환을 보냈고 손가락으로 임영웅님이 신발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신발은 장민호님이 또 임영웅님에게 선물을 해준 신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탑6 멤버들과 연말 회동을 가지든 뭐 김희재님이나 이찬원님이나 따로따로 만났을 때건 매번 밥도 사고 엄청 베푼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도 보면 임영웅님만 받는 게 아니라 탑6 멤버들, 영탁님이나 장민호님이나 이렇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도 어떻게 합니까? 임영웅님 역시 영탁님이 또 첫 음악방송을 출연했을 당시에 이렇게 축하하는 케이크를 들고, 찐이야, 우리 영탁 형
첫 음악방송 축하합니다. 영웅이가 건행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었죠. 뭐 영탁님도 한때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또 이 정동원 군 역시 최근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탑6 멤버들을 비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뭐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뭐 이들을 배척하려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들이 이런 탑6의 관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뿐만인가요? 또 정동원 군에게도 임영웅 님이 그때 예전 TV조선 때 방송에서 보여줬던 커스텀 신발도 따로 선물을 했었죠. 정동원 군이 나중에 이 신발을 신고 출근하는 출근샷도 인터넷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됐고, 나아가서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콘서트 중에도 이찬원 님이 생일을 맞이하자 탑6 멤버들과 임영웅 님이 또 이렇게 다 선물을 줬던, 이 당시 때 임영웅 님은 이찬원 님에게 이렇게 옷을 또 선물을 했죠.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관계성의 기간이 벌써 3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요번 첫 예능 방송과 더불어서 2집 신곡 발표,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영웅 님은 저렇게 축하를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탑6 멤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별도로 연락을 해서 축하해줬다라는 소식들이 안 들리지 않냐. 근데 그 당시 때는 다 같이 한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개별 소속사는 존재했지만 아시다시피 뉴에라 프로젝트라는 TV조선 산하의 엔터테인먼트사와 또 계약이 되어 있었던 탑6 멤버들입니다. 그러니 아마 의도적으로 뉴에라 측에서도 이러한 것을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기사화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좀 이 멤버들 간에 좀 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공개하고 말고는 이 본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걸 뭐 공개 안 해서 나쁘고 공개해서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는 각자의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탑6 멤버들의 팬덤의 규모가 굉장히 거대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들이 지금 뭐 기사화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이 탑6 멤버들이 각자가 신곡 발표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고 또 이렇게 임영웅 님의 이번 2집 신곡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 예상으로는 탑6 멤버들끼리의 단체 카톡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체 카톡방부터 연말 회동 때처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끈끈이 챙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영웅님과 탑6는 이 외로운 방송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끌어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임영웅님은 지금 이 업계 내에서 최고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도 보면 주말 예능을 평정한다, 예정된 흥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영웅님을 보고 이 언론사와 전문가들은요, 예정된 흥행이다. 흥행이 아예 그냥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과 나아가서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이런 방송가에서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거죠. 안방과 음원 차트를 동시에 공략한다. 바로 가수 임영웅 히어로의 파워가 주말 안방 극장까지 점령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처음으로 출연하는 단독 예능으로 방영 전부터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쏟아졌으며,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 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제 공개될 신곡 발표까지 방송가에서는 방송가 시청률대로, 음원으로서는 음원 사이트 순위에서 그야말로 전방위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의 파워가 정말 수많은 곳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스타 브랜드 평판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5월달 스타 브랜드 평판 결과가 나왔는데 2위를 차지했어요. 여기에 의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분명히 4월달에 바로 저번 달이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스타 브랜드 전체 스타 중에
1등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5월 달에는 임영웅 님이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2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위에는 방탄소년단이 차지를 했고요. 3위에는 블랙핑크가 차지했는데 탑5 내에서 솔로 가수는 임영웅 님이 유일합니다. 이것부터가 굉장하고 1등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평판 지수가 724만, 2위를 차지한 임영웅 님의 지수가 716만으로서 이 두 브랜드 평판 지수 차이가 불과 8만 지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제가 8만 지수 밖에라고 말을 했냐면 3위를 차지한 블랙핑크, 요번에 해외 무대와 각종 패션쇼를 아예 휩쓸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블랙핑크가 3위를 차지했는데 불과 530만 지수입니다. 임영웅님하고 거의 200만에 가까운 지수 차이가 나는데 임영웅님은 1등을 차지한 방탄소년단과 10만 지수조차도 차이가 안 나요. 8만 지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 2위를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6월달이 되고 있습니다. 6월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신곡 발표가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6월 말일까지 방영이 되고 제 예상이 맞다면 2집 앨범 발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브랜드 평판 지수 6월달은 압도적인 1위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 아마 1위를 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 지수의 차이도 2등과 3등과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업적에 대해 소씨가 연달아서 세 번째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부정적이고 남을 험담하고 열등감에 휩싸인 이야기보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임영웅님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